자, 지금 확신을 가지고 포지션을 운영하기엔 진짜 위험한 시장이라고 봅니다. 어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이 66.3K 구간의 돌파와 동시에 이 상단의 오더블럭의 저항과 58K부터 만들어진 추세선의 저항을 원웨이로 뚫는 무빙이 만들어지는 듯 했으나 현재 다시 제2탈이 나온 상태고요. 자, 그에 따라서 82K 터치 후에 단기 추세선인 21선을 처음으로 다시 테스트하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 체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FOMC라는 거시경제 리스크까지 동반된 상황. 한쪽으로 확신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보다는 핵심 반응이 나올 수 있는 구간들에서의 흐름을 체크하고 전략을 세워야 하는 시점이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에 따라서 지금 자리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 오늘 전부 영상에 준비해 왔으니까요.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이 내용들 같이 살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투자 멘토 정우진입니다. 현재 12시 50분 지나고 있고요. 자, 우선 제 메인 관점은 아직까지 유효합니다. 자, 1파 하락, 그리고 2파 조정, 3파의 확장형 패턴까지 발생했고 현재 4파 조정에 대한 상승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4파 상승분이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 거냐를 확인해 봤을 때 이 3파에 대한 피보나치 되돌림을 봤을 때 약한 조정 구간인 0.382 구간 66.3K라는 가격이죠. 여기까지 닿아주고 다시 5파 하락을 테스트하러 갈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66.3K가 가장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여기 구간이 왜 중요하냐. 자, 4시간 봉상 보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블럭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 가격대는 지난 하락세가 이어지던 와중 잠깐의 반등세마저 장악하면서 하락세로 눌렀었던 구간, 이런 구간들에서 저항이 강력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비트코인 차트에서 예시로 들어드렸던 건 이 1월 30일의 차트, 마찬가지로 기존 하락세 이어지던 와중 잠깐의 반등세마저 누르는 패턴이 발생했고 이 구간은 세력들이 만들어낸 오더블럭이라고 한다 말씀드렸었고, 용어의 중요성보다는 해당 구간들에서 어떠한 반응들이 나오는지 실제로 체크해보면요, 지난 82K에서 저항에 막혀서 대세 하락장으로 시작이 되었던 이 저항 구간이 기존에 만들어졌었던 오더블럭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의 관점 그대로 이번 매도 오더블럭 구간과 0.382 구간, 그리고 이 추세선의 저항을 이용해서 여기 저항에 닿는 구간인 667 구간에 신규로 어제 숏포지션 진입했고, 이런 숏포지션은 항상 말씀드리죠. 스탑로스 짧게 걸고 가야 된다. 오더블럭의 하단선인 65.8K 부근에서 1차 익절 후에 나머지 물량은 아직도 보유 중에 있습니다. 자, 어제 텔레그램 통해서 신규로 타점 안내 드렸었는데 저랑 같이 포지션 진입하신 분들은 계속 대응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알람 켜두시고 확인하면서 매매하시기 바라고요. 물론 어제의 영상에서부터 제가 생각했던 그림이 100% 맞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저항선과 오더블럭의 중단선에서 맞고 못 뚫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66.7K 부근을 장대 항봉으로 뚫어주면서 마감하는 캔들까지 발생을 했어요. 자, 그에 따라서 저는 여기에 대한 부분, 이 양봉을 만들어낸 주체가 누군지에 대한 확인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66K를 뚫어주면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낸 매수의 주체를 CVD 지표상 확인해보니 이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보라색 고래들이었습니다. 아니, 고래들이 들어올린 물량이면 좋은 시그널 아니냐 하시는 분들 계시겠죠. 근데 여기를 자세히 확대해서 보면요, 장대 양봉과 동시에 만들어졌던 흐름, 이 65K 부근을 뚫으면서 만들어졌던 물량은 고래들의 선물 물량이었다는 거죠. 자, 현물 박치기로 튼튼한 상승을 만들어낸 게 아니라 스위칭이 가능한 선물로 올린 가격대라는 것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가격대에서 예외적으로 돌파가 나왔지만 쇼타점을 진입해 볼 수 있던 거죠. 자, 그리고 이 CVD 지표상 한 가지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6월 11일부터 만들어낸 이 상승분 62K부터 들어올렸던 물량 또한 마찬가지로 선물로 들어올린 물량이었다라는 거죠. 여기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 현물 지표가 줄어들면서 선물 지표가 반대로 급등하는 무빙까지 체크해 볼 수 있고, 이런 경우에 추경롱을 보기보다는 저는 오름숏을 보는 전략이 유효했다 판단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시 대응 방법을 공유드려 보자면 우선 1차 매도가는 이 오더블럭의 하단선에서 잡았다고 말씀드렸죠. 65.8K 부근. 그리고 2차는 어떻게 잡아볼 수 있냐. 자, 이번 상승과 함께 만들어졌었던 장대 양봉, 여기들을 기준으로 잡아볼 수 있는데 이 전 캔들의 꼬리만큼을 제외하고 실제 갭 상승을 만들어냈던 요 구간은 개미들이 올라타지 못함으로 갭이 발생했던 FVG라고 부릅니다. 자, 이런 급등은 개미들이 만들어낼 수 없겠죠. 즉 세력이 가격을 한 번에 올리면서 개미들이 탑승하지 못한 구간이다. 즉 갭이 형성된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 갭을 활용해서 어떻게 익절가를 잡아볼 수 있느냐.
자, 지난번 갭 구간을 예시로 보여드릴게요. 마찬가지로 1시간 봉상 지난번에 발생했었던 거래량 동반 장대 양봉에서 발생했던 흐름을 체크해 보면서 이 FVG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실제 눈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 구간을 좀 확대해서 보면요. 이 FVG는 중단선 이탈과 함께 완전히 블럭이 깨지기 전까지 이 중단선에서 강력한 지지 라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아직 이 FVG의 중단선은 깨지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 상승으로부터 발생한 FVG의 중단선 64.8K 부근에서 1차 다시 2차 익절가를 잡아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 2차 익절가까지 잡아본다라고 하면 기존의 유의미한 저항으로 확인되었던 요 FVG 구간, 마찬가지로 중단선 부근 63K에서 잡아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포지션의 진입 메인 근거로 잡았었던 이 추세선과 오더블럭의 중단선을 돌파했던 흐름이 체크되는 만큼, 그리고 FOMC라는 시장의 거시적 변수가 있는 만큼 다시 본절 가격까지 왔을 때는 빠르게 매도할 수 있게 스탑로스를 짧게 잡고 대응해 볼 생각입니다. 자, 만약에 이 구간을 원웨이로 뚫어주는 무빙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그 이후의 저항은 이 수평 매물대 구간, 즉 굉장히 넓게 열려있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72에서 73K까지.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숏을 잡기 위해선 스탑로스를 짧게 잡고 대응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번에 매매를 실제로 하면서 대응 방법들이랑 그리고 이제 같이 실시간으로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은 제가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지속적으로 타점과 함께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반드시 확인하면서 리스크를 줄이는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자, 올라오는 것들 한 번씩 보는 것만으로도 매매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여기 방 입장 방법 같은 경우에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 링크 눌러서 입장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링크 누르시면 여러가지 체크 항목들이 보이실 텐데 여기 실시간 관점 스터디 무료 입장 클릭하시고 실제 연락받을 수 있는 번호 남기시고 제출 버튼 누르시면 제가 바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컴퓨터로 볼 때 화면이고 휴대폰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링크 누르시면 문자 메시지 페이지로 이동할 텐데 따로 작성할 필요 없이 바로 전송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다만 채널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스터디룸까지 운영하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요. 이번 하락의 주요 원인이 뭐였습니까? 기관들의 ETF 매도였잖아요. 근데 이 매도세가 아직은 해소가 안 된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6일 연속 유출세가 멈췄다라는 기사들도 간혹 가다가 보이는데 여기 유출될 때 보이는 양이랑 들어왔던 양을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확연히 차이가 나는 모습이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유출세가 멈췄다라고 보긴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자, 누구나 아는 팩트입니다. 이번 급락세가 깊었던 만큼 우리가 실제 여기서 롱을 보기 위해선 메인 악재 해소와 동시에 확실한 변곡을 확인하고 진입하자라는 게 제 관점인 거고,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자리에서 추격숏을 봐야 되느냐 라는 뜻은 아닌 거 아시죠? FOMC라는 변수가 있는 시장인 만큼 숏은 스탑로스를 짧게 잡고 먹되 다음 방향성에 대한 시나리오들을 그려보면서 기다렸다 받을 수 있는 자리들을 체크해야 되는 시장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단기 영상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 반등은 현물 매수세가 아닌 코인베이스 거래소의 선물로 만들어낸 가격 견인이었습니다. 자, 따라서 현물로 만들어낸 튼튼한 상승이 아니었으므로 추격롱은 위험하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지난 하락세를 주도했었던 66.7K 부근 오더블럭과 58K부터 이어진 추세선 밑으로 다시 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FOMC라는 거시경제 이슈와 기관들의 ETF 유출세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으므로 롱 포지션 진입을 위해선 악재 해소와 함께 변곡점 확인이 필수적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진입했던 가격은 이 오더블럭의 중단선 그리고 핵심 저항 구간인 추세선에서 66.7K 부근 물량을 보유 중에 있으며 1차 매도는 오더블럭의 하단선에서 했고 2차까지 노려볼 수 있는 부분, 스탑로스 짧게 잡고 2차까지 노려볼 수 있는 가격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장대양봉과 함께 나온 FVG 구간들을 이용해서 목표가를 잡아드렸었죠. 자, 반대로 FOMC 호재와 함께 여기에 원웨이 돌파가 나올 수도 있으므로 이 오더블럭의 상단선 그리고 본절 부근 스탑로스를 짧게 잡고 대응해야 되는 시점이다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방향성을 함부로 정하진 말자. 다만 확실하게 반응이 나오는 가격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짧게 먹고 빠지자라는 게 제 메인 전략이고요. 현재 FOMC를 앞둔 중요한 상황인데 이슈들 발생하는 즉시 여기 스터디룸에 마찬가지로 업로드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이랑 스터디룸 계속 체크하면서 리스크를 피할 땐 피하고 기회를 확실하게 잡아야 될 땐 잡아봅시다. 자, 어려운 시장이지만 오늘 분석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화이팅 한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멘토 정우준이었습니다.